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325호 제8면 기사입니다. 광래경 부천시 의원. 현무장애인 자립센터로부터 감사패 받아. 광래경 부천시 의원이 지난 2월 22일 현무장애인 자립센터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곽 의원은 지난해 발생한 상동역 장애인 사망 사건의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는 등 지역에서 장애인의 권리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힘을 기울인 공로로 특별한 감사패를 받았다. 월 837시간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던 와상 최중증 장애인 황철주 씨의 나이가 65세에 달하여 장기 노인 요양급여 수급자로 전환되면서 부천시의 행정공백으로 활동 지원 시간이 240시간으로 크게 줄어 생명권 침해가 우려되는 위기가 발생하였다. 2020년 12월 2일 연령 상한을 없앤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어 노인 장기 요양급여 대상자로 전환되어 급여량이 줄어든 만 65세 이상의 장애인이 2021년 1월부터는 노인 장기 요양급여와 함께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이는 지자체의 추가 지원을 전제로 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했다. 그런데 부천시의 행정 공백으로 65세가 도래하는 부천시 최중증 장애인들의 생명권이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했다. 곽 의원은 이러한 사정을 접하고 부천시의 노력을 독촉하여 황철주 씨가 이전과 같은 활동 보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최중증 장애인의 돌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확한 기준을 제도화하였다. 이날 감사패 전달식은 대통령 선거운동 중인 곽 의원의 바쁜 일정을 고려하여 준의역에서 현수막 한 장 없이 조촐하게 진행되었다. 하지만 감사패 전달식에는 와상 최중증 장애인 당사자인 황철주 씨와 차용진 씨가 어려운 걸음을 마다하지 않고 참석하여 직접 감사패를 전달함으로써 남다른 의미가 남달리 돋보이는 자리였다. 부천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부천산업진흥원 보행재활로봇 사업 마우. 부천시는 지난 22일 부천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관장 이효민, 부천산업진흥원 원장 이학주 과 2022년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보행재활로봇 워크봇 사업 운영을 위한 비대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구축 및 로봇 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 당사자 간의 상호 협력을 위하여 체결됐으며 주요 협력 내용으로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 보행재활로봇 도입 및 운영을 위한 노력 로봇 분야 전문가 네트워크 연계 등 안정적 사업 실행을 위한 상호 노력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추진하게 될 보행재활로봇 이하 워크봇 사업은 지난해 한국로봇산업진흥원 공모 선정에 따라 국비 2억 1천만 원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부천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의 로봇재활실을 리모델링하고 워크봇을 설치하여 올해 1월부터 3개월간의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4월부터는 본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워크봇 사업은 로봇 보조 보행재활 훈련 시스템으로 뇌졸중이나 척수 손상 등으로 보행이 어려운 환자들에게 개인별 최적화된 보행 동작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특히 개인의 신체에 맞추어 자연스러운 보행을 유도하고 자동으로 보행 속도와 패턴을 조절하는 등 이용자 맞춤 훈련이 가능하고 3D 증강 현실을 활용한 재활훈련 기능도 있어 이용자가 보다 안전하고 재밌게 훈련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부천시는 기존 통합돌봄 대상자 중 보행재활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여 보행훈련을 통한 자립 및 지역사회 정착을 도울 예정이며 부천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및 부천산업진흥원과의 협력을 통해 워크봇 이용자 중 공공서비스 상담 및 연계가 필요한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하여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부천시는 다양한 커뮤니티 케어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며 각 기관이 보유한 우수한 자원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성공적 연계로 사회적 약자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부천형 통합돌봄 모형 구축 및 로봇산업 발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유문종 수원시 제2부시장 4. 함께 웃는 세상 집수리 후원 봉사활동 참여. 유문종 수원시 제2부시장이 4. 함께 웃는 세상의 수원시 주거 취약계층 집수리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유문종 제2부시장은 19일 오전 장안구 정자 이동에 거주하는 홀몸 어르신 장호 75 할머니 집을 찾아 봉사자들과 함께 낡은 벽지를 떼어내고 도배를 하는 등 집수리를 도왔다. 유 제2부시장은 4. 함께 웃는 세상의 집수리 후원이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주거 환경이 열악한 시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4. 함께 웃는 세상과 자원봉사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4. 함께 웃는 세상은 올해 수원시 주거 취약계층 100가구의 집을 수리해주고 생활환경 개선에 필요한 물품을 후원하기로 했다. 수원시 주거 취약계층 100가구의 집수리 자태와 생활환경 개선에 필요한 물품, 집수리 봉사 인력을 후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여부에 상관없이 자력으로 집수리를 할 수 없는 모든 가구가 지원 대상이다. 홀몸 어르신 장애인 가구에는 침대와 짐 정리용 앵글 등을 설치해주고 연탄 난방을 하거나 난방시설이 없는 집에는 전기온도를 설치해준다. 지난 1월 8일 화재로 집이 불탄 고등동 가구의 화재 잔해를 정리해준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수원시 주거 취약계층 30여 가구의 집을 수리해줬다. 수원시 수원 안심서비스 도입. 수원시가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고독사 위험이 있는 홀몸 어르신, 중장년 1인 가구 등의 안전을 확인하는 수원 안심서비스를 도입한다. 3월 2일부터 운영하는 온수원 안심서비스는 안전 확인이 필요한 취약계층 시민이 24시간 동안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으면
앱에 등록해 놓은 보호자와 동행정복지센터 직원 등에게 위기상황 알림 문자가 전송되는 것이다. 알림 문자를 받은 동행정복지센터 직원은 즉시 대상자에게 전화를 하고 전화를 받지 않으면 곧바로 가정을 방문해 안전을 확인한다. 각 동행정복지센터는 고독사 위험도가 높은 중장년 1인 가구, 상시 모니터링이 필요한 주민 등을 온수원 안심서비스 대상자로 선정한다. 대상자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원스토어에서 온수원 안심서비스 앱을 검색해 스마트폰에 설치하면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온수원 안심서비스 도입이 취약계층 1인 가구의 안전을 확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비대면 방식의 스마트 복지 시스템을 지속해서 개발해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수원시 기초생활보장 복지급여 혜택 더 많은 시민이 누린다. 올해부터 수원시의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기본재산액 기준이 대도시 수준으로 상향되고 의료급여 지원 대상이 확대돼 취약계층이 더 많은 혜택을 받는다. 수원시는 23일 비대면 방식 화상회의 프로그램으로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담당자 교육을 열고 구동 담당 공무원 70여 명에게 사업 내용을 알렸다. 이번 교육에서는 수원 특례시 기본재산액 대도시 기준 적용,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의료급여 지원 대상 확대 등 기초생활보장사업의 추진 방향과 주요 개정 사항을 안내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2월 기본재산액 관련 고시를 개정함에 따라 올해 1월 13일 특례시로 출범한 수원시는 기본재산액 기준을 대도시, 광역시 수준으로 적용받게 됐다. 기본재산액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돼 소득 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을 말한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교육급여 대상자를 선정할 때 기본재산액은 기존 4,200만 원, 중소도시에서 6,900만 원, 대도시, 의료급여 대상자는 기존 3,400만 원, 중소도시, 에서 5,400만 원, 대도시으로 기준이 확대됐다. 또 정부 방침에 따라 올해 1월부터 부양의무자 가구의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의료급여 지원을 받게 됐다. 수급 가구의 월소득, 쌓인 기준 204만 8,432원 이하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수급자를 선정할 때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가구의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일촌 직계혈족, 부모 자녀의 소득과 재산 수준을 함께 고려하는 것을 말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특례시 출범으로 맞춤형 복지 혜택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등 복지급여 혜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